자, 개인적으로 다 정리해봤죠, 학습지. 오늘 배운 맨델의 유전 원리는 세 번째 마지막이었는데, 그 독립의 법칙이었다, 그지? 근데 이제 마지막인 만큼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내용도 많이 복잡하고. 근데 요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내용력은 터치하지 마. 뭔지 한번 읽어보자. 일단 독립의 법칙 뜻을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대립 형질,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동시 유전되는 경우에 각각의 형질이 다른 형질의 유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원리가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의 법칙이 성립된 이유가 바로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기 때문이죠. 우리 3대1 배웠던 거 그거 있지. 자, 그러면 우리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완두네 집. 자, 그럼 완두네 집 가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버이부터 봐볼게. 지금 순종의 어버이끼리 교배했는데 얘들 둘의 지금 차이점을 봐보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그지?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인 이 어버이 순종,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어버이 순종을 교배했더니 자손 일대에는 죄다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만 나와요.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그 우성인 아이만 등장한 거지. 근데 요 아이를 자가 수분했더니 무려 4가지 종류 표현형의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둥글고 녹색인 아이, 둥글고 초록색인 아이, 주름지고 노란색인 아이, 주름지고 초록색인 아이가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한번 오른쪽에 유전자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은 일단 둥글다를 라지 R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 다음 노란색이다 순종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주름지고 초록색은 영어를 알 필요가 없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물려주게 되는 생식세포 있지. 그럼 부모의 반을 가져가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그 수정되어서 만들어진 자손일 때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에 이렇게 잡종인 형태의 자손이 등장하게 되겠죠. 하지만 표현형은 우리 왼쪽에 했던 것처럼 둥글고 노란색인 자손이 나와요. 그치?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 자손 1대의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무려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라지 R과 라지 Y 요런 생식세포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생식세포 만들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요런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요런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손일대, 잡종인 자손일대를 자가수분했다 그러면 암수 상관없이 모두 가지게 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잖아. 그자? 그래서 한번 칸을 다 채워보자. 자,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 이 2개의 생식세포가 수정되어서 태어나는 자손의 그 유전자형을 지금부터 한번 안에 쫙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채우면 이런 형태. 맞나? 그 다음에 요 아이랑 요 아이랑 만나면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자, 그래서 쭉쭉쭉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늘 대문자를 먼저 적어줘야 합니다. 알겠지? 대문자를 먼저 적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이 요거는 좀 지울게요. 소문자인데 내려가게 안 쓰고 위에 적었네.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요 아이도 자꾸 틀린 선생님이 자꾸 틀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맞게 적고 있나, 선생님이?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떤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유전자형을 보고 우리가 어떤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완두인지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봐보면 자, 지금 라지 R과 라지 Y를 가지고 있는 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은 모두 다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9의 비율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표시해 볼게. 요 아이들 있지.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둥글지만 녹색의 표현형을 가지게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봐보면 요 아이들 보이지? 요 아이들은 또 주름졌지만 노란색의 표현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 아이는 홀로 주름지고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어쨌거나 요 내용을 한번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완두씨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거 대 주름진 거의 비율이 3대 1이 되고요. 색깔에 대해서도 노란색 대 초록색의 비율이 3대 1입니다. 즉 각각의 경우 모두 다 우성 대 열성의 비율이 3대 1인 걸로 보아서 각각의 형질은 다른 형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독립의 법칙까지 해서 유전 원리를 다 완성했는데요. 우리 멘델의 유전 원리 공부하면서 우열의 원리만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잖아. 그치? 그 이유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예외의 한 가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 유전은 우리 교과서에 193쪽에 보면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스탑해놓고 교과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짠 풀어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샘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간 유전은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유전자형이 잡종일 경우에 어버이의 중간 형질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중간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꽃의 꽃잎 색깔이나 카네이션 꽃잎 색깔, 말의 털 색깔 같은 경우에 두 대립 형질 사이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자손은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혼합설 비슷하게. 그래서 멘델의 유전 원리 중에서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좀 이따 가계도를 설명할 테지만 자손 2대에서 어버이와 같은 형질이 또 다시 나타나는 걸로 보아서 이 분리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겠죠? 우열의 원리에만 적용되지 않는 예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가계도 한번 봐보자. 얘들이 분꽃인데요. 빨간 분꽃과 하얀 분꽃을 교배시켰어. 그럼 우리가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라면 자손일 때는 빨간 거 아니면 흰 것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핑크색이 나왔어. 이걸로 봐서는 이 붉은색과 그 다음에 흰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사이에는 서로 힘센 것이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레드에 R을 그대로 써주고 화이트에 W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둘이 동등하기 때문에 어느 쪽 하나 소문자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손일 때는 하나씩을 받았으니까 RW가 될 테고 똑같은 잡종을 교배시킨다면 이제부터 우리 잘 알 수 있지. R과 R이 만나면 빨간색 꽃이 태어날 거고 그 다음에 R과 W가 만나면 핑크색 꽃이 태어날 거고요. 마지막에 W끼리 만나면 흰색 꽃이 태어나겠지. 그래서 빨간색 꽃 대 분홍색 꽃 대 흰색 꽃이 1대 2대 1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유전은 우열의 원리에 예외되는 그러한 예더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